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죠. 이게 유행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국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델타 변이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각국의 집단 면역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전 세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영국에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백신을 많이 맞았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영국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모범국이라고 뽑히고 있잖아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요. 또 현재 성인의 81% 정도가 1차 접종도 맞은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이 3차 유행 역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신규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에 따르면요, 이제 18일 날 발표했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사례 분석 보고서가 있는데 영국 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한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 중에 10대에서 30대 정도가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백신 미접종자가 대부분인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면 결국 노년층의 감염 위험성도 함께 올라간다는 건데요. 네.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키는지를 평가하는 2차 공격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는 11.4%가 나왔습니다. 기존 영국에서 지배종으로 나온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8%인 걸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이 델타 변이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요, 영국발 변이인 이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64%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염성이 높은 만큼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모스크바도 확진자의 90% 정도가 델타 변이로 나타났고요. 캐나다에서도 66%를 차지하면서 지배종으로 올라서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 미국은 신규 확진자의 10% 정도, 또 독일은 6% 정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이 전문가들은 올가을 델타 변이가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whole situation is so dynamic because of the variants that are now circulating. And as you said, the Delta variant is well on its way to becoming the dominant variant globally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increased transmissibility. Dass die Entwicklung eben davon abhängt, wie wir die Maßnahmen weiterhin umsetzen. Es ist tatsächlich keine Frage, ob Delta die führende wird, sondern nur wann. Und es hängt auch sehr stark von den Impfquoten ab und es hängt davon ab, wie wir mit Lockerungen umgehen. 네,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19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1차 접종만으로는 막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국 공중보건국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의 확산을 막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 델타 변이 예방 효과는 1차 접종 시는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두 백신 모두가 50% 이상의 차단 효과를 보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죠. 하지만 다행히도 2차 접종의 효과는 뚜렷했는데요. 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화이자는 88%, 또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 정도의 유의미한 감염 예방 효과가 나타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접종을 마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렇게 무서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지난주를 기준으로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를 살펴보면요. 185명입니다. 이거는 전체 변이 바이러스 그 확진자의 한
8% 정도의 수준인 거거든요. 예. 이 가장 많은 알파 변이가 1,855건으로 85% 가까이를 차지했으니까 아직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추세와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방역 당국은 해외 상황을 주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해외 유입 사례의 대부분은 그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인도에서의 교민들 입국과 관련된 변이 보고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도 입국자인 경우에는 7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번에 걸친 그런 PCR 검사를 통해서 지역 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별 위험도를 좀 더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조치들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앞서서 코로나19 유행을 낮출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끝까지 지키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예. 이 전문가들은 영국 등의 사례를 봤을 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을 이루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역 완화가 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1차만 맞아도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